자, 공부하기 좋은 금요일이네요. 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UI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런 UI를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건데,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플러터랑 스프링으로. 그걸 만들기 전에, 우리가 배운 위젯들 있잖아요. 이걸 위젯을 그냥 배우기만 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만들면서 우리가 배운 위젯들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좀 해볼 건데, 저는 이런 디자인을 어디서 참고하냐면 여기서 참고를 합니다. 드리블. 자, 여기서 참고를 하는데, 여기 보면 모바일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예쁜 디자인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거.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좀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쉬운 것부터 해서 점점 어려운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플러터를 해두면요,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플러터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휴대폰에, 핸드폰 앱에 그 있는 그 하드웨어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루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뭐 카메라 기능 같은 것도 좀 안 좋은 것도 많고 해서, 이런 걸 다룰 때는 이제 통신을 해야 돼요. 메시지 통신을.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여기 보면 이 코드에 보면 안드로이드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코드를 작성해서 얘랑 연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티브로 짜야 돼요. 안드로이드 코드. iOS 쪽에 하려면 또 iOS에 짜야 되고, 여기 있는 거. 근데 뭐 지금은 그렇지만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장점을 보면요, 너무 많아요. 일단 1번으로 iOS와 안드로이드가 같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요새 차량이나 모든 사물에 있는 그 디바이스에 있는 화면들 있잖아요. 화면. 이걸 다 플로터로 만들 수 있어요. 사실 목적이 이것 때문에 나왔거든요. 플로터는 이 iOS, 사물 인터넷 쪽에, 제가 이걸 언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사물 인터넷 쪽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의 화면을 플로터로 그릴 수 있다더라고요. 그 플로터가 뭐냐? 그래서 제가 2019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원래 IoT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제 책인데, 라즈베리 파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기초부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게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플로터라는 게 튀어나오더라고요. IoT 디바이스의 화면을 플로터로 그린대요. 플로터로.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그 웹 브라우저 있잖아요. 브라우저에도 플로터로 그릴 수 있어요, 그림을. 뭐 보통 이제 브라우저는 HTML이랑 CSS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만약에 이제 어떤, 예를 들어 플러터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하면 브릿지를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릿지가 뭐냐면 이제 플러터로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해당하는 HTML, CSS 코드로 변환해서 그리는 거. 근데 이거 브릿지로 안 그리고 직접 그려요. HTML이랑 CSS가 나오지 않고, 이게 없이. 그럼 뭐 문제는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구글 엔진에서 웹페이지 같은 거를 스크랩할 때 이 메타 태그나 이런 게 없으니까 스크랩이 안 되겠죠. 이런 문제도 지금 있는데, 이 문제도 결국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스프링은 항상 관심이 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이 플러터도 관심이 많아요. 이 두 개. 물론 이제 그 요쪽 클라우드 기술 쪽이나 무슨 MSA나 요쪽도 관심이 있는데 몸이 두세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에만 집중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은 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깔끔하게 제가 프로젝트를 깔끔하게 다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그 다음에 얘는 내가 사진을 미리 3개를 넣어놨는데, 이 사진 3개는 제가 이 URL을 걸어 줄 테니까, 이거를 제가 그 영상 밑에 걸어 줄 테니까 여기 클릭해서 가면 이렇게 사진이 3장이 있을 거예요. 이 3장의 사진을 사용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다 스크롤 되는 건데 사진 다 똑같거든요. 자, 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테이트 리스라고 해서 얘를 만들어 주고 여기에다가 my app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컨테이너를 일단 우리가 iOS로 만들 건지 그 안드로이드로 만들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만약 iOS로 할 거면 쿠퍼티노, iOS 디자인을 하고 싶으면 쿠퍼티노 앱으로 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매터리얼 앱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골격이 나와야 되는데 스캐폴드로 골격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에 텍스트 위젯을 하나 넣고 저장을 할게요. 다시 재실행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완전 껐다가 다시 킬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실행하시면 돼요. 저는 아까 전에 올려놓은 게 있어서. 자, 실행을 하니까 안녕이라는 글자가 제일 위에 나왔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아까 그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텍스트 위젯, 얘도 텍스트 위젯, 그리고 여기는 2개가 있잖아요. 하나, 2개. 그래서 2개의 위젯을 가로로 두려면 로우 위젯이 필요해요. 로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게 이미지 위젯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텍스트 위젯, 그리고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죠. 이게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가 수평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화면을 넘어가잖아요. 화면을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그냥 로우로 만들면 되는데, 화면을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리스트 뷰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바텀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뼈대를 만들 건데 컬럼으로 만들 겁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니까 컬럼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전체를 컬럼으로 잡겠습니다. 칠드런을 주고 처음 나와야 되는 게 텍스트 위젯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위젯을 하나 두고 가라고 그냥 적어둘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텍스트 위젯 나라고 적어둘게요. 가나가 나오는데 얘들이 이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여기에 그려지면 안 되잖아요. 이 상태바에. 그래서 얘를 컬럼으로 Alt 엔터에서
위젯으로 감싸고 얘를 세이프 어레이라고 할게요. 잘 됐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로우가 하나 나와야 되겠네요. 로우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 애여서 칠드런이 필요해요. 배열로. 얘가 결국 배열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얘가 이제 리스트예요. 리스트. 컬렉션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텍스트 필드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하나 두고 두 번째는 동그란 요거 있잖아요. 요걸 만들어 볼게요. 얘는 컨테이너로 만들 거예요. 컨테이너.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오류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우가 수평 방향이거든요. 수평 방향. 방향이 수평 방향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얘들이 뭐가 없냐면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위더스 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넓이가 없어요. 가로 넓이가. 그래서 이 가로 넓이를 내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 넓이를 한번 잡아줄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이 텍스트 필드는 Alt 엔터에서 expanded로 최대로 끝까지 확장을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얘가 끝까지 오니까 이 컨테이너가 안 보이잖아요, 자리가. 그래서 얘를 위더스를 대충 한 50 정도만 줄게요. 그럼 여기 공간이 생겼죠? 여기에. 그 다음에 얘를 컬러를 줄 건데 컬러를 컬러스 블루 그레이를 줄게요. 그리고 얘 높이가 없잖아요. 헤이트도 50으로 줄게요. 이렇게 주면 이 상태로 만들어져요. 그쵸? 텍스트 필드, 이거 텍스트 그리고 로우에 텍스트 필드랑 그리고 컨테이너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얘들 세세한 디자인은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 위젯이 하나 나와야 되니까 뭘 하냐면 이미지를 위해서 assets라는 폴더를 하나 이렇게 만드세요. 폴더는 여기 우클릭해서 new 디렉토리 하는 폴더가 만들어져요. 이 폴더에다가 아까 전에 그 사진 3장을 넣으세요. 제가 링크 걸어둔 곳에 가서 다운을 받아서 사진 3장을 넣고 그 다음에 이 3장의 사진이 이 프로젝트에서 인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인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퍼브 스펙 야물로 가서 이 부분에 주석이 돼 있는데 주석을 풀고 assets라고 해서 이 폴더를 잡아주세요. 이 폴더를 잡아주면 요 안에 있는 자원들이 내 프로젝트에서 인식이 돼요. 이렇게 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잡고 퍼브 get을 해서 얘를 클릭해서 반영을 시켜 주셔야 돼요. 자, 반영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와서 이미지 에셋을 하나 만들게요. 요 로우 밑에다가 이미지 에셋 에셋의 배너 .jpg 이렇게. 근데 지금 이미지가 안 보이네요, 그쵸? 에셋의 이 보니까 왜 안 보이냐면 여기 오류가 있는데 오류를 한번 볼게요. unable to load assets의 banner.jpg를 찾을 수 없습니다. jpeg네요. 자, 이미지가 나왔죠? 나오기만 하면 돼요. 세세한 디자인은 다음 강에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게 텍스트 위젯이네요. 텍스트 해서 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야 되는 게
얘네요. 얘는 이제 가로로 있는데 로우로 하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거 4개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4개를. 이 전체는 컨테이너고요. 이 컨테이너 안에 이미지랑 텍스트를 넣은 거예요. 그럼 이걸 컨테이너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화면을 벗어나니까 화면을 벗어날 때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를 리스트 뷰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시드런 해서 여기다 이제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에 기본적인 크기를 좀 줄 건데 이 크기를 위더스를 한 150 정도 주고 헤이트를 한 100 정도 줘요. 똑같이 150 줄까요?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면 오류가 나요. 또 나와야 되는데 무슨 오류가 나냐면 얘를 클리어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저장하면 제일 위에 보면 사이즈가 언바운드 헤이트 높이가 없대요. 높이가. 근데 난 분명히 높이를 만들었잖아요. 컨테이너에. 이게 어디에 높이가 없는 거냐면 리스트 뷰는 기본적으로 높이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리스트 뷰에 높이 설정을 해주려고 내가 딱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를 해서 보면 헤이트 부분이 없거든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Alt 엔터에서 위젯으로 감싸서 컨테이너로 감싸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헤이트를 200으로 만약에 주잖아요. 그럼 높이가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색깔이 없으니까 색깔을 하나만 줄게요. 플러스 레드라고. 그럼 200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넓이를 끝까지 다 차지하고 있죠. 리스트 뷰여서. 이 위더스를 끝까지 다 차지하고 있어서 얘를 하나만 더 복사해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거든요. 리스트 뷰가. 여기 사이에다가 사이즈 박스를 하나 줘서 이 헤이트를 20 정도 주면 티가 날 거예요. 그쵸? 근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뭐가 이상해요. 여기 20이 있고 여기 위에는 높이가 150인데 밑에는 뭔가 이상하게 제대로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의 높이가 200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를 클릭을 하면 런에 있는 이게 플러트 데브 툴인데 얘를 클릭을 해서 보면 우리가 이 리스트 뷰의 크기를 잡은 게 아니라 컨테이너의 크기를 잡아놨잖아요. 셀렉트 위젯 모드를 클릭을 하면 여기까지의 크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리스트 뷰는 전체를 차지하는데 컨테이너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사이즈 박스가 나오고 컨테이너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차지하지만 얘를 감싸고 있는 부모가 200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방향을 세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스크롤 다이렉션이라고 해서 엑시아스에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옆으로 흘러요. 옆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헤이트가 아니라 위더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복사해 볼까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복사하면 옆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이사이에다가 사이즈 박스를 복사해서 넣어 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스크롤을 해보면 이 스크롤이 안 되는 이유는 얘를 꺼야 됩니다. 셀렉트 위젯 모드를 끄고 스크롤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제일 밑에 있는 이 바텀 내비게이션 3개를 만들면 되거든요. 자, 바텀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 스캐폴드에 만들어야 돼요. 스캐폴드에. 이 스캐폴드에 어떻게 만드냐면 얘를 살짝 접어보면 요 밑에 있죠? 여기에다가 컨트롤 스페이스에 보면 바텀 내비게이션 바 있어요.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위젯을 넣으면 되는데 그 위젯이 뭐가 들어갈 거냐면 바텀 내비게이션 바가 들어가면 돼요. 이 자리에. 그 바텀 내비게이션 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바텀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고요. 그냥 저장을 하면 오류가 나요. 이유는 아이템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템을 해서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바텀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이라는 게 들어와야 돼요. 여기 아이템에 아이콘즈라고 해서 아이콘이라고 해서 아이콘즈 뭐 애드 이렇게 넣어줄게요. 저장을 하면 또 오류가 나요. 왜 오류가 나냐면 보면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된다네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는 3개를 만들게요. 또 오류가 나네요. 왜 오류가 나냐면 여기 보면 타이틀이 널이면 안 된대. 라벨이 여기에다가 라벨을 하나 넣어줄게요. 바텀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에 라벨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넣어줄까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그대로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더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아이콘만 있지 더하기라는 글자는 없잖아요. 근데 얘는 필수 속성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글자만 이렇게 딜리트를 하면 얘가 뭔가 끝에 붙어 있죠.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나중에 수정을 해서 요 가운데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기본 구성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요 밑에까지 차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얘만 좀 수정을 할게요. 여기 보면 이 리스트 뷰가 우리가 높이를 200이라고 강제로 설정을 했잖아요. 이 컨테이너를 알트엔터에서 리무브 위젯에서 지우고 저장하면 안 돌아갑니다. 리스트 뷰가 높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알트엔터에서 expanded로 끝까지 확장해라. 얘를 걸어줄게요. 그럼 얘 크기가 이렇게 될 거예요. 다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얘를 디자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한 건 얘를 구조화 시킨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